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랭키쇼! 오,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이 다우지수가 4만 포인트를 넘어갔는데, 네. 여기는 쭉쭉 잘 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좀 답답한 그러게요. 걸까요? 오전장 대비해서 코스피 탄력이 좀 축소가 됐고요. 코스닥은 탄력 축소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내려가는 모습, 이 낙폭은 더 커져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증시는 한 2021년의 고점이 한 3,300선쯤이었잖아요. 그쵸. 그 고점을 언제쯤 다시 한번 돌파해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2,800선을 기대하는 것만으로도 좀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역시나 강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삼양식품 보셨죠? 이거 이틀째 이렇게 강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여기다 구리 가격이 또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비철금속 테마도 그렇고요. 전선 섹터도 정말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전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잘 가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 명확하게 나뉘고 맞아요. 있죠. 특히나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비철금속 상한가까지 터져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전거래일 하한가 사태 정말 많은 분들을 놀라게 만들었던 HLB 그룹주 있죠.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HLB와 HLB 제약은 계속 하한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의 종목은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랭킹쇼에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죠. 좋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랭킹쇼가 또 확대 편성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되니까 더욱더 많은 종목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댓글창을 통해서도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기 전에도 먼저 알려주시고 이거 들어가도 될런지 궁금하시다면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유튜브 채팅창 한번 가볼까요? 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오늘은 시작부터 1,400분 가까이 오셨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랭키쇼가 확대 편성됐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가는 토마토죠. 수익을 기회를 더 늘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종목 진단 프로그램을 이렇게 늘려놨습니다. 네, 저희가 늘 맨날 1시간 끝나갈 때쯤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좀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인지 1시간 30분으로 대폭 확대가 됐으니까 이제 더욱더 많은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삐졌어요. 뿌뿌뿌님께서 허구덩 깜짝 놀라신 모양이죠. 이 1시간도 이미 많이 빛나고 있는데 1시간 반 동안이나 저희 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시잖아요. 아니, 왜요? 제 앞머리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왜 쏙 빼놓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얘기였군요. 안 읽고 싶었는데. 자, 어쨌든 윤지현코 오늘 사실 이 자작이죠? 뭐 또 스스로 자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제가 스스로 그냥 거울을 보고 있다가 좀 네. 젊어지고 싶어서 잘랐는데 젊어졌을까요? 오늘 만나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비웃으셨잖아요, 저. 아니, 비웃은 게 아니라 오늘 아기처럼 아주 동안이 됐다.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혼자 잘랐다고 네.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법 잘 잘랐죠? 머리 스타일을 확연히 좀 바꾸고 왔습니다. 아마 이 개편에 대한 의지, 맞아요. 열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아니, 지난번 금요일에 저희가 확대 편성된다고 하니까 진행자는 바뀌나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진행자를 원하시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컨셉으로 제가 머리를 자르고 왔으니까요.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러버스기님, 여자분들은 원래 앞머리를 혼자 잘라요. 맞아요. 이런 경향이 있었군요. 저는 미처 몰랐어요. 네. 자, 그리고 꿈바다님, 절파고TV님도 오셨고, 사랑님도 오셨는데, 그런데 잠깐만요. 윤지은코 머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 진단 얘기가 조금 쏙 들어간 네. 것 같아서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언제든지 저희는 1순위는 종목 진단입니다. 맞습니다. 마침 또 위에 보니까 이 하나마이크론 전거래일 시간에 하한가 터지고 네. 나서 오늘 급락 중인데 그 종목에 대한 진단 요청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스타도 올라와 네. 있고요. DBI때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저희가 오늘 더 많은 종목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저희 랭킹 네. 주제 한번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잡아왔나요? 오늘은 5월 20일 키워드는 일단 어른이에요. 이거 그럼 누구나 다들 알고 있는 그날 아닙니까? 맞습니다. 성년의 날 특집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와, 제가 성년의 오늘 날. 기억나요? 성년의 날을
친구들끼리 한창 얘기했던 게 저는 뭐 이제 20년이 다 돼가니까 갑자기 새록새록하네요. 추억이. 네. 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은데 네. 당시에 뭐 장미꽃도 받고 향수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또 출근할 때 연인들끼리 좀 장미꽃을 주고 받더라고요. 오, 눈꼴 진짜. 시려가지고 제가 정말. 벌써 기분이 좀 나빠지네요. 다음에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워드는 어른으로 잡았는데 네. 실제로 성년의 날을 맞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55%가 나는 어른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저도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어른이야. 나 아직까지 고등학생 같은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다만 행동을 어른스럽게 하지 못했을 뿐. 많이 까불었군요. 네. 네, 그래서 주제를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죠? 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지. 정확한 네, 이유를. 맞습니다. 그런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 지금 한번 띄워주시죠. 자, 그 이유들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요즘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정말 어렵군요. 투자에 눈이 확 뜬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내 집 마련. 저도 아직 못했는데요. 네. 서울에서 내 집 마련, 만약에 서울이라면 내 집 마련 평생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그런데 내 집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생활 경험이 많아야 된다.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이 확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런 것도 약간 정신적인 것일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와. 성숙해야 된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아니, 도덕적인 성숙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다는 건 이건 좀 뭐가 흐뭇한데요? 맞아요. 아직까지 오. 저는 어른이 되려면 멀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답변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1위를 오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반응 좀 한번 볼까요? 네. 어떤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자, 우상현님, 경제적 독립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쑥이님께서도 경제적 독립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독립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하면서 어른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제 좀 어머니 아버님한테 용돈을 안 받을 때쯤 돼야 그렇죠. 엄마 아빠한테 뭐라도 주장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손 팀장님께서는 코스염이라고 변성기가 온다. 이 신체적인 발달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미령님 흐뭇하군요. 그리고 절파고 TV님 클래식 좋아하는 어른이 윤재님. 약간 문화생활 향유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그럴 수 있을까요? 있겠죠. 어렸을 그래요? 때는 막 랩만 듣고 이러다가 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클래식이 좋아지는 걸 보면 오.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맞아요. 이제 좀 문화적으로 어른이 됐나 그렇죠. 성숙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 취향이 많이 바뀌는 맞아요. 것도 한 가지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농부꾼님께서 사회생활 경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들어보면서 저희는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문가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네. 하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를 모시고 랭킹쇼에서 처음으로 함께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바로 좀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종목을 찾으러 가봅니다. 유튜브에서 하나 골라봤는데 그래요. 저는 아까 언뜻 보자마자 이 종목이 첫 번째 종목 진단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정말 오늘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특히 그쵸.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다들 주목하고 계실 맞아요. 거예요. 오늘 급락이 나오는 종목 유상증자와 관련해서 걱정거리가 굉장히 커져가는 네. 종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살펴드리죠. 자, 하나 마이크론 지금 신청해 주신 분은 서유한님이 있습니다. 네. 자, 매수 가격은 31,100원이고요. 15%를 가지고 계시죠. 자, 오늘 13% 급락입니다. 그나마 한가까지 실제로 들어가진 네. 않았는데 오늘 하루 동안 3,500원이 내려갔고요. 시작하자마자 뚝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죠. 22,9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2만 원대 후반부에 머물고 있다가 2만 원대 초반으로 하루아침에 내려오게 네. 되니까 이게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거리 많으시죠? 자, 하나마이크론 31,100원에 15% 과연 괜찮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거 이 금요일장부터 정말 걱정이 진짜 커졌던 종목이죠.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하나마이크론을 비롯해서 사실 이제 지금 반도체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반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섹터들이 이제 순환매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는데, 이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HBM3를 비롯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반도체 종목들 상승에 좀 베팅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 의외로 좀 많은 종목들이 좀 발목이 잡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일단은 이 종목들이 이제 결국 호재를 맞으려면은, 이제 22일 날 이제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이제 주목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개별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유상증자권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일단 보통주 500만 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주 발행 가액이 22,500원. 그러면 오늘 장중에서 22,500원까지 좀 빠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제 충분히 좀 예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주 배정이 이제 신주 배정일은 8월 9일이고 예정 상장일이 9월 4일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지금 이 22,500원까지 주가가 빠졌을 때는 일단 일시적으로는 주가가 좀 희석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후에 이제 이 자금 운영이 어떻게 되냐가 이제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이번에 나온 분기 보고서를 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실적이 그래도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온 편이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제조 쪽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사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탄탄하게 나왔다는 특징만 좀 보시더라도 지금 당장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패키지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칩 부품화까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 의뢰해 주신 분이 이제 이 15% 정도 비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입장에서 만약에 배수 매수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제 단기적인 조정에서 좀 이겨내갈 수 있느냐 이게 조금 어려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RSI 지표 같은 경우에도 RSI 지표 같은 경우도 최근 이제 거래 물량이 좀 많이 흡수하기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제 22,500원에서 새로 이제 거래가 시작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제 8월까지의 이제 이슈라고 한다면 일단 기대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든가 혹은 이제 WWDC 이런 이제 많은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시기는 언제를 주목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6월 중순 전에는 결판이 어느 정도 나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에 좀 강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 매수를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만일 내가 이제 비중이 20% 이상을 넘어가는 입장에서 이 하나마이크론을 또 추가 매수를 한다.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이제 대응하시는 방법 중에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은 그동안 조정이 좀 적었다라는 부분을 좀 부각했을 때는 좀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지금 이번 주에만 샷 시작으로 벌써 지금 13%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권을 17일 날 이제 기습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나온 후폭풍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회복을 했을 때 이때 이제 내가 하나마이크론 자체에 대해서 좀 내가 그동안 종목 교체를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지금 내가 손절가 도달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오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주가가 한 25,000원, 26,000원, 27,000원 이렇게 단계별로 상승할 때마다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뭐 종목 교체를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매매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절을 좀 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는데 너무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일단 주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금의 주가는 뭐 전년도 기준을 했을 때 그러니까 7월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붐이 한참 있습니다. 2차 전지 붐이 한참 일어날 때도 이제 실적 기대주로 이제 계속 거론됐던 게 이 반도체 섹터들, 특히나 생성 AI 관련해서 이제 나왔던 이슈가 2만원대, 21,000원대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뭐 손절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지금 돈을 빨리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대비해서는 일단 손절가는 2만원까지 조금 폭을 넓게 가져가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지러울 수 있는 하나마이크론의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상증자까지도 같이 발표가 됐지만 유상증자의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죠. 네. 급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나눠서 전략을 살펴드렸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유화님의 종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댓글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특히나 사랑이님께서 좀 진짜 실망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이쯤 오늘 좀 유상증자
매수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추가 매수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허거덩 아니구나 이런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지난해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유상증자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맞아요. 기업들이 그만큼 힘들다 보니까 네. 유상증자 뭐 돈 땡겨오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 타이밍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엑시콘의 사례도 그랬었고 네. 이번에 하나마이크론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퀄리터스 반도체도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신뢰를 좀 많이 잃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좀 단어 선택할 때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허거덩 이거를 했더니 좀 놀리시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자, 지금 한번 잠깐만요. 네. 릴로님이라고 어떻게 읽어드려야 읽어야 되나요?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LLLL5111LLLL 이건가? 롤! 롤롤롤롤롤 이건가? 네, 저 그거 못해요. 일단은 정말 죄송하지만 닉네임은 다음번에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님께서 기대가 커서 더 실망이 그쵸, 크셨던 그쵸. 것 같고 서교동 레드불님 모셨습니다. 자, 이응님 창호라칭하는 창호이코님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보충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 한 종목이 네. 로보로보가 있잖아요. AMD와 맞다. 손에. 그래가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옥님의 종목이고요. 로보스타 31,200원 1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오늘 정말 급등세 보여주다가 지금 맞아요. 윗골이 보이시죠? 너무 길게 다는데요. 아쉽다. 그래 너무 아쉬워요. 지금 한 2% 정도 오르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오늘 급등세가 10% 넘게 좀 급등을 보여주다가 지금 맞아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구간입니다. 31,200원이면 오늘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간이긴 했는데 지금 거의 현재 주가랑 비슷한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 건지 아까 팔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더 좋은 결과를 기다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로보스타 같은 자, 김덕규 대표와 연결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장비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잠시 오늘 랭킹쇼 주제를 한번 확인해보고 5위를 공개하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연결 시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성년의 날 특집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은 뭡니까? 라는 점 여쭤봤거든요. 우리 성년의 날을 맞이한 어린 친구들에게. 네. 자, 그러면 그 기준 5위는 과연 뭘까요? 5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저는 이게 솔직히 왜 있나 싶었는데 내 집 마련. 아니 근데 이게 22%나 있었다고요? 만약에 내 집 마련이 어른의 기준이라면 저희는 아직 아기. 아니 서울 지금 평균 집값이 몇 억인데 우리는 아직 아기. 저도 아직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내 집 마련 친구들 내 집 네. 마련은 쉽지 않아요. 이게 어른의 기준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네. 22%잖아요. 복수 응답이기 때문에 이 맞아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 네. 5위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김덕호 대표를 연결 시도를 해보겠는데 잠시만요. 네. 유튜브 조금 더 한번 갔다 네, 오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바님 그래요. 저와 함께 같이 쓴웃음을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린 아기. 크크크크 우린 아기. 내 집 마련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어렵죠. 어려워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김덕호 대표 연결해서 종목 진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로보스타 살펴주시죠.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뒷배가 LG전자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LG전자를 뒤에 두고 있는 어찌 보면 엔젤 로보틱스가 더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엔젤 로보틱스에 투자한 단계다 보니까 뭐 로보스타에 비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분에 비했을 때는 뭐 오히려 로보스타가 훨씬 더 큰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면 이제
로보스타가 실질적으로 각광을 좀 많이 받지 못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제 관련 로봇들이 좀 떴을 때 오늘 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좀 이렇게 상승폭을 반납한 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로보스타는 뭐 직거차 쪽의 로봇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쪽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계속 주목을 받느냐. 오히려 안 받은 종목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현대무백스인데, 저는 이 현대무백스도 잠깐 보시면은 뭐 오늘 좀 장중에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지금 주가도 사실은 연초보다도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왜 나오느냐. 그러니까 사실 실적이 좋은 기업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테마에 좀 엮인다 하더라도 빠르게 지금 순환매가 돌면서 손바뀜이 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로보스타 같이 그래도 조금 인지도가 있던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조금 이렇게 좀 있었는데, 좀 걱정되는 거라 하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보유량을 좀 일부 좀 털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큰 영향을 줄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실적 부분들 지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금액 자체는 그래도 전년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전년 25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도 상당 부분 선전을 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여기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일단 수출 부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탄력을 좀 받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부분은 조금 마진이 좀 덜했었다라는 게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조금 지금 시간에서 로보스타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래도 한 3만 원대에서 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좀 고민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판단하는 건 좀 섣부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1,2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요. 일단 지금 비중이 10%시네요. 로봇 테마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쪽 하나를 가지고 계신 것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다용도로 활성화할 수 있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스마트 팩토리도 하나 있다면은 우리가 상용 로봇을 하나 더 할 수 있는 기업도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두산 로보틱스 아마 좀 거론을 하실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사실 이제 주가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오히려 이제 뭐 상장 이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조금 탄탄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 한 가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이 탄력을 가져나갈 것이냐 이게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에 비하면은 약간 좀 못 미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이제 이 실적을 만약에 전년도 기준으로 좀 해서 만약에 좀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이제 이 발표가 아직 안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추가적으로 좀 기다려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전년도 사업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매출 비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암 로봇이죠. 그러니까 팔을 들고 있는 이 로봇인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해당가 되는 거는 이 구동계 부품 쪽이 계속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스마트 팩토리 하나의 이제 라인업으로 또 완성 제품인 이 로보스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다른 종목들도 하나 정도는 병행 수출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변동폭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이 이제 사실은 뭐 구동계 부품 쪽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죠.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로봇을 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마찬가지로 만들었던 이 아틀라스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좀 시연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모델의 이제 구동 부품이 전기 모터로 바뀌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런 기술력들이 사실 앞으로 더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많은 산업계에서는 이 구동 부품들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지금 시점에서 한 5% 정도는 로보스타, 5% 정도는 뭐 RS 오토메이션 이런 식으로 좀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로보스타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좀 가볼까요? 네. 아니, 조금 전에, 엘랄랄랄님께서, 앵커님들도 주식하시나요? 해서 제가, 슈퍼갭의 유 선생입니다. 라고 했는데, 참고로 농담입니다. 제가 그만큼, 영향력이 없어요. 창호행이 매도하면 주식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그럴 리가 없죠.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자, 정한님 네. 모셨는데요. 슈퍼개미 유창호님, 전혀 아니에요. 농담이니까 어디 루머가 돌지 않기만을 네.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교동 레드불님, 우리 덕후님 비슷한 다른 종목도 함께 연결해서 알려주시는 그쵸. 센스. 종목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병옥님께서 로보스타 진단 내용 잘 들으신 모양이에요.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서팀장님, 밑에 인간지표 얘기하니까 제가 오독했잖아요. 인간지표. 네, 좋아요. 자, 무님, 저는 세력이 아닙니다.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순서는, 저희가 이번에 좀 확대 편성해서 레키쇼 새로운 코너를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전체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저희가 실시간 종목조의 상위 랭킹을 알아보고 오도록 네. 하겠는데요. 자, 피디님 지금 바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바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랭킹쇼를 더욱 풍성하게 해드릴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여러분 실시간 검색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코스닥이 장중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코스피는 그 전에 저점을 찍고 살짝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2740선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844선. 오늘 코스닥에 주로 종목 가지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이 가라앉지 않으셨을까, 우울하진 않으실까 좀 염려되는데요. 자, 먼저 그렇다면 오늘 당일 누적으로 검색된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정말 우울하죠. HLB. 오늘 하한가 이틀 연속 기록하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장중에 26.75%까지 줄이는 시도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한가 기록하면서 47,000원 기록하고 있죠. 미국 FDA 신약 승인 불발 이슈 거의 확신을 했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의 하한가의 충격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위 많은 검색하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1% 플러스 기록하고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현지 시간 22일입니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장 삼성전자 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78,200원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빠지면 섭섭한 전력기기 대한전선인데요. 5%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15% 강세 기록하면서 여전히 51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불닭볶음면 효과 계속되고 있고요. 이고산업과 LS 에코에너지, LS 일렉트릭 대창 같이 묶을 수가 있습니다. 전력기기 또 구리 가격의 상승 수혜주 쭉 올라와 있고요. 8위권에 이 종목 눈에 띄실 겁니다. HMM인데요. 오늘 나흘 만에 주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좋았었는데 1조 7천억 원 규모의 영구채 처리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그동안 못 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장 반등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지시죠? 10위권에는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오늘장 5% 플러스 기록하면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상승폭 눈에 띄고 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난 금요일 발표가 나왔는데요. 587%, 173%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런 외형 성장과 수익 성장뿐만 아니라 2분기부터는 AI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라는 그런 회사 측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9,910원이고요. 10위권 아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소폭의 하락에서 현재 보합권까지 낙폭을 좀 줄였네요. 49,300원 많은 검색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보로보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AMD와 맞손을 잡는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AMD와 전 세계 모든 학교 네트워크의 로보로보 제품과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서 스템이라는 교육을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로보로보 상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흥구석유가 14%
6% 상승하면서 석유 유통주가 한 종목 올라와 있네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바이오스마트는 바이오주입니다. 이 종목이 최근 들어서 추세를 형성하고 있네요. 이 종목 최근에 주가 추세, 장대 양봉, 그리고 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양봉을 뽑아내면서 오늘장 7,140원까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6,600원대입니다. KBI 메탈, LS 마린솔루션, 그리고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와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이 종목 소폭의 하락이고요. 이 밖에 LS와 또 SDN, 효성중공업 같은 전력기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주가 상승하면서 검색 종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흥구석유가 급등하고 있어서요. 이 종목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속보로 계속해서 나온 소식이 있었죠. 이란 대통령 등이 탑승한 9명의 탑승자가 전원 헬기에서 추락하면서 완전히 불에 타게 돼서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일행이 탑승했던 헬기가 짙은 안개, 폭우 등 악천후 속에서 비행을 하다가 산악지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당국에서 수색을 하러 나갔는데 워낙 악천후고 험난한 지형이어서 현장 접근 자체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후계구도 승계 과정이 있을 텐데 권력 투쟁이 재현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꿈틀댈 것인지 흥구석유가 같이 올라갑니다. 과연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자, 흥구석유와 관련된 내용까지도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네. 현재 실시간 가장 종목 조회가 많은 종목들을 상위 랭킹을 알아봤는데요. 자, 김덕구 대표님, 흥구석유와 관련된 질문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흥구석유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매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캘핑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슈에서도 잘 적응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저는 이제 이 석유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처럼 이제 고유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담을 봤을 때는 결국 이거는 이제 시간 문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셰일가스들 다시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물량들을 엄청나게 풀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유가가 올라갔던 것도 지금 아직까지의 그 재고량이 좀 일부 줄었다. 특히나 인구 이동량이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일부 재고량이 좀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여기 이제 유가들이 이제 $1씩 이렇게 1달러에서 $2 내외로 이렇게 좀 움직였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이 유동이 많다라고 해서 유가가 $1 올라갔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정학적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지금 이란 대통령이 지금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제 라파 지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작전하겠다 이런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어떻게든 지금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서 지금 정치적 행동으로서 지금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이 이란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서방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히 압박하는, 그러니까 저항의 축이라는 걸 개념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중동 국가들과 연대를 굉장히 강화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조금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던 이란 대통령의 역할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지금 이란이 정상적인 이제 작전 수행이나 혹은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이제 지원이 가능할 건지 이게 이제 결국은 유가장의 한방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거라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대통령 자체가 이제 선언을 한 상황에서 이제 임기인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상 이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선단하는 건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급등과 급락을 반발한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흥구석유를 굳이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라 보고 있고요.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오늘 시장에서 덩달아 지금 상승하고 있는 HMA나 페노젠과 같은 이런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단기적인 촉발 요인에서 좀 상승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내가 좀 물려 있었다 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이럴 때 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흥구석유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워낙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해서 혼란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쪽이라서 관련된 흥구석유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자,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랭킹쇼를 확대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 좀 소외되실까봐, 시장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실까봐 중간중간 이 흐름 한번 잡아드립니다. 실시간 종목조의 상위 순위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번에도 한번 유튜브로 알아볼게요. 자, 망기스님의 종목으로 갈 텐데요. 대명에너지 보겠습니다. 자, 대명에너지 신재생이죠. 매수 가격이 16,800원이고요. 20% 비중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과 현재가 딱 비슷한 수준이고 네. 이 정도 가격에 머물렀던 시간이 좀 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1,0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원전, 태양광 이거 다 가는데 제 신재생은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거래량도 적어서 답답하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태양광의 반응들 나오고 있고 원전 꿈틀거리는 모습인데 왜 대명에너지는 이럴까? 자, 지금 바로 그 해답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대명에너지입니다. 이거 답답해서 참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뭐 대명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풍력발전 쪽도 그렇고 그리고 태양광에너지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내수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추진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게 바로 이제 지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럼 투자가 완전히 다 죽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제 단기간 내에서 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쪽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굉장히 정책 자금이 굉장히 좀 많이 과분하게 들어갔던 것도 있고요. 또 이거를 이제 조기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뭐 중국산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나라 기업만 이런 태양광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제 제품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시장은 성장을 했었던 거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성장을 했을 때에 대한 발전 단가에 대한 문제들도 뒤늦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국내 기업들이 저가의 상품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뭐 중국 제품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내수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러면 어차피 꼭 한국 기업에서 쓸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비슷한 상승이면은 중국 제품 쓰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라고 한다면요. 이번에 이제 이 대명에너지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번 연대 매출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발전 매출은 그래도 좀 양호한 것이 1분기 지금 실적 발표된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발전 비율이 무려 전체 매출에서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공사를 했던 것들이 이제 차츰차츰 누적이 되면서 발전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공사액 자체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규모는 거의 이제 4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아직 이제 신규 착공하는 부분들 좀 소재가 굉장히 많이 급해졌었는데 그래도 대명에너지가 좀 불행 중 다행이라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좀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죠. 그러니까 지난 24일 날 이때 이제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23일, 24일 날 어떤 기사가 나왔느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제 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이제 좀 더 추진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최대 해상 풍력 발전소를 이제 완공을 할 것이다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대명에너지는 사실 이제 해상에너지의 해상 부분에서 발전하는 게 1,200메가와트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명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좀 대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왜냐, 대표적인 종목이 CS윈드 꼭 보고 가셔야 된다.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CS윈드도 지금 보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가장 좀 슬픈 비운의 기업이죠. 왜냐면은 예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 당신네 대통령 미스터 문하고 친하다 이 얘기했다가 뭐 치매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그게 어디서 나왔던 얘기냐면은 미국 현지에 있는 CS윈드 공장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 계속 투자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 지금 현직 대통령 이름도 모른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속각질을 했었죠. 자, 미국 내 진출도 했었고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더 나가서 유럽의 블라트 기업 인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다음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강력한 대립자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이거 다 그냥 올 셧다운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세액 공제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게 되면서 수혜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많은 지사들이 좀 이탈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블라트 인수한 게 지금 여기에서 좀 적자가 좀 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영업이익 부분이 좀 부패했다.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예상을 했다라기보다는 유럽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 사항을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며 지금 CS인드가 유럽 내에서 다시 이 하부 구조물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해상 풍력을 계속 이제 지어 나가시는지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명에너지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대명에너지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비중이 20%입니다. 20%의 비중을 갖고 있기에는 좀 다른 종목들이 갈 때 좀 놓치는 좀 발이 묶여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금 비중은 20%에서 한 10% 정도 좀 조정을 하시되 이 조정을 하시고 나서 이 종목을 지금 당장 뭘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현금 보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급락하는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한 종목인지 아니면 실적 발표 아직 안 됐는데 급락한 종목인지 이 부분들은 분명히 좀 나눠보셔야 한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지금 이제 이 투자자분께서 지금 20%를 갖고 있기에는 조금 무겁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저는 1차 손절가는 15,000원 좀 타이트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좀 기술적인 의미에서 좀 제가 제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비중을 좀 축차 조절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연중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발전 비율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19,000원까지는 조금 더 회복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명에너지 아래쪽 가격 15,000원으로 두시고 네. 연말까지 봤을 때 윗방향으로는 19,000원을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대명에너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다양한 이야기들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 진단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코스모스화학부터 시작해서 바이오스마트 지금 종목 진단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저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미샤님의 종목이고요. 동진세미캠 살펴보도록 할게요. 41,000원, 비중은 3.5%입니다. 비중 좋네요. 그렇죠. 한번 익절을 했고 눌릴 때 추가 매수 중인데 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0% 될 때까지 계속 매수해도 될지 가격도 싸고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삼성해양 반도체 종목이라서 삼성 따라서 못 날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41,000원이면 지금 거의 비슷하죠. 현재 종가 부분이. 그런데 오늘까지 보면은 차트상에서 60일 이평선 이미 좀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실지 궁금합니다. 비중을 10%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동진세미캠을 아까 매매하시는 게 이제 조금 익절하시고 분할 매도하시고 익절하시고 다시 이제 매수하시고 이 전략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오래 투자를 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감히 조언을 드린다라기보다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지금 비중을 고민하시기보다는 산업종을 좀 업종을 보신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좀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후퇴를 했던 원인은 이제 1차 테스트 이제 다시 이제 엔비디아와의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식별되다 보니까 좀 후퇴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동진세미캠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반도체 종목들이 꽤나 지금 많이 눌려져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1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전년 기준하고 했을 때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수출도 마찬가지고 내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상승을 했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내수가 지금 회복을 했다라는 것만 좀 주목을 해보신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어깨에 올라타 있는 이 동진세미캠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봤을 때 반도체 대표주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금 비중이 워낙 3.5%이기 때문에 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 저는 일단 손절가를 차라리 폭을 넓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38,000원까지도 좀 더 깊게 저는 내려다 볼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만 원 선까지가 좀 중요한데 조금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지금 동진세미캠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지금 누적량 자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 지금 순배수 기조로 제가 누적을 좀 말씀드리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래도 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6월에 이제 지금 뭐 차츰차츰 막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죠. 네, 공매도를 다시 재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121공 누적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 평균가와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지금 나타낸 건데 일단 지금 평균 거래가가 44,000원이네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독립생리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장 이제 우리가 이 공매도가 뭐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하는 걸로는 공매도 무조건 나쁜 건데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ETF라든가 이런 상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에 개입을 하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이 주체가 상품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걸 봤을 때는 저는 이 44,000원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시는 방법, 일단 공매도 일별 공매도 평균가들 직전 거래일에 얼마 정도 나왔는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물량이 얼마나, 거래 물량은 얼마나 나오고 있는가, 이걸 참고해 보신다면은 일단 5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잡고 그리고 손절가 38,000원 선 잡고 이 안에서의 수익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이득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진세미캠 살펴봤는데요. 삼성향 반도체 종목이라서 좀 무겁게 움직이는 건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5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덕효 대표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덕호 대표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기 전에 오늘 레이키쇼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성년의 날 특집입니다. 자, 그래서 만 19세 성년을 맞이한 이거 어린 친구들에게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했던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스스로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물어봤거든요. 이 중에서 5위가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사실 너무 까다로운 기준이었죠? 이거를 일단 5위로 제쳐두고 네, 4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뭐였죠? 4위는요? 공개해 주시죠. 자, 미래에 대한 계획과 비전입니다. 이 요소는 한 52% 정도가 이건 어른의 기준이 맞습니다 하고 끄덕끄덕 했다는 거죠. 네, 좋아요. 이거는 수긍이 되네요. 그러네요. 네, 미래에 대한 계획, 비전, 그래도 비전까지 모르겠지만 계획까지는? 그래도 그렇죠.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 간략한 밑그림이라도 그리고 있어야 우리가 어른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기준 한 가지 4위로 말씀드렸습니다. 미라네커님이 저 프로라고 제가 응애한 거를 좀 응원해 주셨어요. 그래요. 응애. 또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응애 아까 전에 했더니 시청자분들이 저건 베이비가 아니라 김은국이라고 아이고 응애예요. 그거 뭔지 아시죠? 알아요. 응애예요. 이거잖아요. 뭔지 잘 모르죠?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요. 자, 4위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종목 진단을 계속 가보겠는데요. 두 번째로 함께해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지금부터 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 가볼까요? 유튜브에서 살펴드릴 텐데, 그래요. 나올 게 나오는군요. 요즘에 한 달 정도인가요? 화장품 얘기 정말 많이 했죠. 그쵸. 화장품 중에서도 아주 큰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정숙님의 종목,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봐야죠. 자, 이거 작은 종목도 아니고 이런 종목이 벌써 어느새 저점 대비해서 60, 70%가 올라왔어요.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정숙님의 매수 가격은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갖고 계십니다. 20만 원까지 단기간에 갈까요?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보고 계신데 저거 보세요. 정말 잘 가죠? 그쵸. 거의 10만 원 초반 부분부터 18만 원, 20만 원에 근접한 지금의 주가까지 거의 단숨에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움직인 줄 알았는데 이게 3월 달부터 쭉 갔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 기사라면, 이 정도의 기울기라면 20만 원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이 들 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요즘에 잘 가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면 아모레 퍼시픽 20만 원까지 그것도 단기간에 도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사 전문가님, 아모레 퍼시픽은 어떻습니까? 네,
화장품의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아모레 퍼시픽이죠. 아모레 퍼시픽이 올해 지금 보면 지금 3월달 4월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12만 원대 종목이 지금 18만 원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이 중국 시장의 그 부진을 어디에서 지금 메꾸고 있냐면 북미 지역 있죠. 유럽 지역, 동남아 지역에서 지금 그 중국의 부진을 지금 메꾸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업종을 같이 하나 보면은 LG 생활건강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모레 퍼시픽이니까 한번 차트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LG 생활건강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LG 생활건강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하나 볼까요? 여러분, 가장 지금 많이 오른 종목이 VT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VT입니다. VT 종목도 주가 보시면 상당히 지금 이 종목은 VT는요, 주가가 지금 벌써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저는 이게 나와 있는 그 아모레 퍼시픽은 이렇게 하세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데, 이게가 일봉이잖아요. 그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쉬는 구간이 나오면 이게 쉬잖아요. 그죠? 이게 더 반드시 주가가 쉬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더 쉬는 구간이 있겠죠. 그죠? 그럼 주가 다시 한번 또 쉬겠죠. 이렇게 되면 주가는 20만원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세는 나올 수 있죠.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주봉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월봉이고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러면 20만원은 사실은 제가 한번 최고로 놓고 본다면은 22만원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를 제가 22만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최종적인 매도 목표가입니다. 22만원. 그리고 최소한의 가격은 남바가 바뀌는 20만원까지는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이분께서 비중을 좀 10% 가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그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기다려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더 나오는 종목군들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LS라는 종목 하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업종은 같은 업종이 아니지. 보세요. 이 LS라는 종목 자체가 주가 보세요. 이게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주회사인데 보세요. 올라가면 조정받죠. 조정받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마지막에 가니까 어떤 상이 벌어집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이게 발산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제가, 발산. 마지막에 가니까 이게 발산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발산이잖아요. 이 발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산이라는 말이 흩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시세가 터지려면요, 발산이 나와야 돼요. 발산은 보통 주가가 얼마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냐면요, 적어도 발산은 단기적으로 10에서 15% 정도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10%나 15% 정도가 연속적으로 터지는 것을 우리가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께서는 16만원에 1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5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5월 말. 5월 말이면 저는 뭐 20만원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의 그 시장의 그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 한번 보세요. 올해 지금 얼마 정도가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냐면은 올해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잖아요. 내년에는 5,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잖아요. 2026년도에는 6,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286%, 내년은 올해보다도 39%.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적인, 이 종목은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가격을 내가 20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예, 단기 20만 원. 좀 여유가 되면 22만 원까지 예,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최근에도 많이 올라간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네. 뭐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셨죠. 20만 원까지 단기간에 갈까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네. 뭐 갈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가 20만 원이랍니다. 단기간에 오케이고요. 와. 2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니까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수익 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 부러우신 것 같아요. 예. 정미령님께서 아모레파리 축하드려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아모르 파티 같은 느낌이죠. 예,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서교동 레드불님께서 아주 귀여운 이모티콘. 아, 이거 뭐예요? 응애 세력 지금 유행하고 있나요? 자, 그리고 리소님, 발산 10에서 15%라 네. 배우고 갑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리소님은 LS 형제들 얘기도 간단히 또 말씀해주고 맞아요.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또 종목 진단 계속 가볼까요? 다음 종목은요, 최영희 영희님의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고요. 22,000원 10% 매도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오래 들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고, 네. 오늘도 최고가 경신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19,950원. 1월부터 지금 2배를 넘게 올렸는데도 와. 그런데 저렇게 빨리 올렸는데 아직 매수가가 안 됐어요. 이게 천장이 이제 안 보이는 주식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더 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들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3년 거의 다 됐거든요, 지금. 네, 대한전선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대한전선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또는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주식으로 비유하면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어떠한 사건, 어떠한 그런 모멘텀이 나왔을 때 이제 덕을 보는 거죠. 사실 대한전선 그러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기업이죠, 그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기업이? 부채 규모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그게 덕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죠, 그죠? 미국의 여러분들 또 노후 전력 소비가 워낙 또 크니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인공지능 플러스 미국의 수혜주를 받는 거죠. 이런 종목은 한번 이렇게 추세가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거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걸 그냥 조금 먹고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딱 잡으면요, 이 추세가 무너질 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에요.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단기적인 조정은 무조건 들어오는 거지만 보세요. 이 종목은 추세가 보세요. 추세가 이런 추세면 그죠? 한번 조정받고 다시 조정받고 이제 반등이, 오늘 반등이 최근에 한 3일 정도 여포 행보하다 이제 오늘 반등이 나왔잖아요. 이거 이겨서 뛰어내리면 안 되죠. 더 가지고 가는 전략이죠. 지금 시장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장에 그 순위를 매기면요, 우리가 보통 시장에 지금 순위가 있어요. 이게 순위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에 순위가요 있어요. 순위가요 1등이요. 전력의 전력주예요. 전력주 1등이라니까요. 우리도 국가도 마찬가지. 국가도 어전설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1위고 국회의장이 2등이고 그 다음 3위가 대법원장이고 4위가 헌법재판소장이고 5위가 국무총리고, 그죠?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어전설이 있잖아요. 주식도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게 전력 관련되어 있는 종목 순위가 수열이 1위 기업이 1위 업종이 전력의 전력 가장 하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2등이 보면요, 2등이 음식료 업종이 2등이고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어전서열 1위인데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요,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에요. 가져가시면 제가
이 종목의 컨센서스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 올해가 얼마가 증가합니까? 영업이익이 49%가 증가해요. 저는 올해가 49% 증가 더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49%가 증가한 저는요 더 이상 나온다고 봐요. 내년에는 얼마? 27% 더 증가가 나오죠. 이런 호기를 맞은 이런 기업을 쉽게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그죠? 가져가는 전략이고요. 최대한 가져갑니다. 아까 제가 발산이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이거 7% 올라가는데 오늘 이거서 파는 것이 아니라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22,000원.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요. 어메나 나는 이분이 수익 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손실이시네. 손실. 와 나는 오늘 수익이 난 줄 알았어. 지금 손실 보고 계시네. 그러면 당연히 가져가셔야죠. 손해보지 않고 22,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입니다. 그 정도 오면요 22,000원 정도 오면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하세요. 매도 지금 22,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분께서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덕을 많이 쌓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옵니다. 2년 전에 매수해서 매수가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분께서는 상당히 덕을 많이 쌓았다. 제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22,000원 정도 오면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 번 더 문의하시면 그때다가 다시 한번 문의하시면 제가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금사 전문가께서 마지막에 아직도 손실 중이시냐고 뒤늦게 좀 깨달으신 것 같은데 많이 놀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죠. 오랫동안 보유해서 사실 결국 큰 손실로 끝나는 경우들 많거든요. 그쵸. 그런데 결국 대한전선은 매수가 근처까지 점차 다가서고 있습니다.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때쯤에 한 번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문의를 주시죠. 네, 덕을 많이 쌓으셨다라고 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오늘 당일 누적 조회 순위를 한번 살펴봤다면 네. 지금 이 시간에는 한번 1시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많은 종목들이 검색이 됐겠죠. 그 가운데서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변치 않는 HLB. 이 종목이 신약 기대감 있을 때 13만 원 부근까지였는데 지금 5만 원 선 아래니까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밖의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진단했던 대한전선 3위에 올라와 있고요. LS에코에너지, 이구산업, 삼성전자, 흥구석유, 효성중공업, 폴라리스 오피스, 윙이푸드, 비츠로테크. 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좀 낯선 종목이 있죠. 아까 보지 않았던 종목, 비츠로테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 넘게 상승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미국 발전기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한 차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죠.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사와 1조 규모의 이 발전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 전력기기주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도 많이 검색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윙이푸드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저는 이 종목과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 15%까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지금 시장의 중심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음식료, 원자재, 순환매 관점에서 끝단에서 이 두 가지 종목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S 마린솔루션,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LS 일렉트릭, 가온전선, 삼양식품, LS 네트워크스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10%까지 급락하고 있는데 조선주 가운데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조선 관련한 전체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독점 가치가 있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이 됐었는데 오늘장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어서요. 검색 많이 되고 있는데 매수 관심 있으신 걸까요?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Y랩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 가운데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조금씩 올라와 있는데 Y랩 한번 차트 볼까요?
웹툰 관련주인데요. 이 종목도 역시 좀 조정을 받다가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강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오늘장 60일 이평선 복귀 시도를 했는데 윗골이 달고 아쉽게도 그 아래에서 60일 이평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의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주 가운데 우양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11%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봤을 때 들어갔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나오진 않지만요. 제가 대본 공유했으니까 이걸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경동인베스트가 19조 원 규모의 카자흐스탄 채굴권에 대한 기대감 나오면서 오늘장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의 채굴 우선권 4곳에 대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획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광부에 묻혀있는 리튬의 가치가 19조 원에 이른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질문 드릴게요. 경동인베스트 강세, 주가 바닥 탈출 시그널일까요? 배터리 소재주로도 매기 확산 이어질 수 있나요?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주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미라네크의 궁금증 저희가 받아서 바로 한번 네. 넘겨보겠습니다. 와, 경동인베스트 급등세가 나오는데 네, 상한가 같더라고요. 카자흐스탄 채굴권 이거 19조 원 얘기 나오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요. 네. 자, 그러면 전문가님, 경동인베스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이게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좀 확인이 좀 또 필요하고요. 이게 그 규모가 채굴 규모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이제 경동인베스트라고 하는 기업 자체의 그 기본적인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내용 보면은 뭐 실적 자체는 뭐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한 3년 동안에 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고 재무구조도 보시면 뭐 재무구조도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죠. 지금 금융 우리가 당좌 예금이 한 650억 정도 되고 현금도 한 160 정도 가지고 있고 부채 규모도 뭐 이 정도면 괜찮고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고 뭐 자본 변동표도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 규모에 대한 이 모멘텀이 보통 어디까지 하면 지속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도 어느 정도의 그런 모습들이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이기도 보시면 주가가 대략 얼마 전 이날 보면 첫날에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날 다시 또 상한가 들어갔죠. 장중에는 그 다음날 주가가 또 한 22%.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가가 이게서 얼마였습니까? 6만 원대가 단기간에 거의 한 80%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매물대를 한번 놓고 보는 거죠. 제가 매물대를 한번 표시했죠. 그죠? 이 매물대를 딱 보면은 매물대가 10만 원 정도의 매물대가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지금부터는 이제 순전히 수급으로 가는 거니까요. 수급으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을 최근에 매수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그 전에 또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단기 수익을 얼마 정도에서 단기하면 수익을 챙기면 되냐면 1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10만 원대 있잖아요. 10만 원대가 넘어가면 한 11만 원 요 정도. 이 정도 오면은 여기에서는 한번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고요. 수익을요. 그 다음은 이 종목 가지고 그 전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월봉 차트니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 전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 12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보는 전략.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고요. 한 12만 원 정도 매도하고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까지 한번 보유하는 전략. 그리고 이게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대강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이 종목이 무너질 그런 내용들은 아니니까 아무튼 조금 더 가져가서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농인베스트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략 짜주셨어요. 예전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12만 원 선까지 기다려보시고 최근에 들어가셨다라고 하신다면 10에서 11만 원 선까지만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종목 진단 계속 가고 싶은데 네. 한 가지 또 알아볼 게 있죠? 오늘 레이키쇼 주제 3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요? 자, 성년의 날 특집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딱 성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사회생활 경험이 3위였습니다. 어허. 여기 사회생활 경험이 어른의 기준이죠? 끄덕끄덕한 친구들이 58%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생활 경험도 아예 없는데 어떻게 어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예. 뭐 아르바이트라도 한번 해본다던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자, 3위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위와 2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거는 경제적인 독립하고 도덕적, 인격적 성숙인데요. 우와, 아니 도덕적, 인격적 성숙이 이렇게 1, 2위까지 가는군요. 요즘 친구들 생각보다 아주 생각이 깊었어요. 아직 어른이 네. 되려면 나는 멀었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깊숙하게 좀 생각 좀 해봐요. 네, 집에 가서 좀 열심히 일기장도 쓰면서 반성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요. 자, 그러면 계속 종목 네, 진단을 가볼게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종목입니다. 김은영님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코스모화학입니다. 네, 2차전지 소재로 가는군요. 네. 29,800원, 10%. 이 정도면은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네. 같은데 코스모화 그렇죠. 완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일까? 이런 물음표죠. 왜냐하면 고점이 93,000원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네. 거기서 지금 고점 대비 70% 가까이 내려온 모습. 와. 이거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네. 딱히 올라갈 것 같은 희망도 많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 다지고 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찬바람이 불면 꽃이 필련지 조언 부탁합니다. 이 얘기는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 한동안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감이 꺾여있는 모습인 거죠. 자, 금사전문가님, 코스모화학입니다. 계속 내려왔고 지금도 올라갈 기미가 잘 안 보이거든요. 찬바람 얘기까지 하시는데 코스모화학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분께서는 보니까 그 전에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고 최근에 들어가셨나 그죠? 보니까 지난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저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종목을 한때 2차전지 바람이 불었을 때 한번 주가가 9만 원대까지 한번 간 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9만 원대에서 주가가 지금 29,500을 3만 원이 무너져 있는 상태니까 그 전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한 제가 아마 고생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되면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항상 실적을 항상 보시고 항상 실적을 체크를 하세요. 제가 이 종목 진단하면서 이게 참 HLB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저는 HLB 같은 이런 종목도 지금 연속 하한가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연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HLB도 제약주가 되었던 바이오가 되었던 어떤 업종이 되었든 간에 연결 기준으로 3년이나 4년 연속 적자를 보게 되면 주가가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고 하면 아주 정직합니다. 실적을 기본으로 가는 겁니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이 주가가 이렇게 빠졌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코스모화학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산화 티나튬을 만드는 기업 아닙니까? 이 기업이 지금 우리가 폐배터리 리사이클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완전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죠? 제가 이게 실적을 놓고 보면 요 실적이 보세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0억이 나왔잖아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3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조가 넘어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시가총액 1조가 넘어가요. 1조가.
주가가 그전에는 얼마나 주가가 비쌌다는 겁니까? 그죠? 주가가 3조, 4조, 5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는 주가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세요.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기술적인 반등을 놓고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반드시 상승이 나오죠. 보세요. 이게 상승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하락을 주면서 상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상승 나온 거예요. 그죠? 최근에 상승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디까지 상승세가 하면 시도가 될 수 있는 지금이 29,550원이니까 한 35,000원 여기까지는 한번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좀 더 본다면은 한 4만원까지도 한번 내다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실적은 조금씩 나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분께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최근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35,000원 정도 되면 전량 다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고요. 그 전에 코스모학을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그 전에 지난해 한 1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면은 저는 한 3분기 정도쯤 되면 한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도 한번 탄력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을 이제 보는 거니까 주가가 6월달 되면 보통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3분기를 제가 내다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한 4만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는 거고요.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35,000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5,0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 코스모학이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 3분기 정도를 시기적으로 기다려 볼 필요도 있겠네요. 참고해 보시죠. 네, 지금 아임리얼님께서 3분기면 코스모스 필 무렵인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세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8, 9월에 코스모스가 피나요? 그쵸. 더 가야 되지 않나? 한 9월 달부터는 펴요. 9월. 아, 그래요. 그 정도면 필 수 있겠군요. 좋아요. 자, 그리고 서계동 레드불님. 유리기판 오늘 조정인가요? 관련된 종목들 마침 위에 YC캠도 네. 종목진단 요청이 올라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모습이긴 그쵸.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주 급락까지는 좀처럼 유리기판에서 나오는 모습은 잘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실적 발표도 있고 좀 반도체 종목들이 잘 가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는 종목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숙님 위에 오셨군요. 그리고 고조사토르님, 금산님 주말에 멋진 모습 보고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거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 또 종목 진단을 가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찰빵님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34,136원, 비중은 16%. 3월 7일에 매수 후에 물렸는데 오늘 더 빠집니다. 손절 타이밍 좀 조언받고 싶어요. 이렇게 왔거든요. 지금 보면 3월 7일이 거의 고점 부근이에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도 한 4%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손절 타이밍 알려주시죠. 네, 반도체가 반도체 부품이든 장비든 칩을 설계하던 그런 기업이든 반도체가 이 정도의 하락세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반도체가 하락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5월 22일 날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는 이제 반도체도 하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종목군들은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 오늘 보시면 그동안에 반등이 컸던 종목 중에서 이게 보면은요 캐시텍 같은 종목이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한번 보세요. 워낙 낙폭이 컸던 종목군 중에서 이제 반등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오퍼런트 테크놀로지도 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든 아무튼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세는 나올 겁니다. 보세요. 그 전에도 보시면요. 이걸 제가 차트를 이걸 압축을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도 보면 이 상태에서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였죠?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주가가 여기서 조정을 받고 지금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 주가가요. 그 저점을 깨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요 저점을 좀 깨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를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에 지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반도체도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반도체를 매매하실 때는 어떤 종목을 보셔야 되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요 리노공업은 항상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솔브레인 이 종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앞에서 제가 그게 여러분들 메모리가 되었던 비메모리가 되었던 제가 그 천안에 가면은 비상장 기업에 이사가 있어요. 이사가 나하고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그분하고 제가 주말에 한 2시간 정도 한 4개월 동안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에 반도체 설계 이사하고 저하고 한 6개월 정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주말에 공부를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이야기가 그 종목을 나한테 선정해놓은 종목, 이런 종목을 선정해 준 거예요. 금사님, 이런 종목을 가져가야 이런 기업이 성장이 있습니다. 30년 반도체 설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반도체 정규 석자 1등부터 내가 10등을 정해준 거예요. 따라서 한번 참고를 하세요. 솔브레인이나 리노공 같은 종목을 한번 여러분 잘 놓고 보시고요. 오프렌치 테크놀로지라는 종목도 기술적인 반등이 시도가 될 거니까 34,000원에 매수해서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세요. 33일 이평선 돌파를 먼저 보세요. 33일 이평 돌파가 27,100원 정도 되니까 27,100원 정도. 이거 만약에 이게 돌파가 나오면요. 주가는 어디까지도 갈 수 있냐면은 29,000원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27,100원 돌파가 관건입니다. 요 돌파가 나오느냐? 나와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27,100원 돌파 이후에 안착이 나오면 한 3만원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3만원까지 한번 보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변곡점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부분까지는 들고 가셔도 좋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간 매수가가 34,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점만큼은 잘 참고를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더 도움 말씀 주신 금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 랭킹쇼 주제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성년의 날 특집, 이 딱 성년을 맞이한 친구들이 생각하는 어른의 기준입니다. 자, 1위와 2위 한번 바로 공개해 주시죠. 과연 1위는요? 자, 1위는 바로 역시 저거군요.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에 거의 7할이 끄덕끄덕 동의를 네, 했습니다. 그쵸. 경제적 독립이 가장 많이 투표가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도덕적, 인격적 성숙도 함께하고 있네요. 근데 진짜 저희 네. 청소년에서 이제 갓 어른이 된 성년인데 되게 네.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퍼센테이지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오, 멋있어요. 아니 밑에 5위에서 내 집 마련 보고 약간 갸우뚱했는데 네. 1위와 2위까지 확인해 보고 나서 그래 우리의 미래는 밝다 맞아요. 이런 생각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자, 어른의 기준까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자, 확대 편성된 랭킹쇼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5월 25일에 한시죠? 특별한 강연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연의 티켓을 전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기 보이는 QR코드로 찍고 들어오시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시간 30분으로 늘어난 랭킹쇼에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조금 더 많이 꼼꼼하게 봐드리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